이 계약률까지 만약에 정말로 저조해버린다면 둔촌주공의 공사비 조달이 안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둔촌주공이 공사가 또 멈출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둔촌주공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둔촌주공이 그동안 굉장한 이슈를 많이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10만 개가 넘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의 이곳의 총평은 청약 실패에 가깝다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곳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체 약 1만 2천 가구에서 일반 분양은 3,695세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의 청약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특공이나 1순위 당해, 기타 지역까지 이렇게 끝났으니까 아직 2순위가 남았긴 한데 거의 이쯤에서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건 특별공급인데 평균 경쟁률은 3.3대 1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는 굉장한 숫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거냐면 사실은 여기 특공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특공이 9억 원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2구에서 4구까지의 소형 면적만 나올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공급을 가정집이 거주하기 힘든 이런 소형 타입에 넣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은 이렇게 낮은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1순위에서 해당 지역은 평균 경쟁률이 3.7대 1이에요. 특공처럼 한 자릿수에 불과한 그런 경쟁률인데요. 보통은 경쟁률이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0대 1은 나와줘야지 미계약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에 비해서 3.7대 1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결과는 국토부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둔촌주공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걸 보고서 놀래서 엄중하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약 경쟁률이나 실제 계약률 같은 성적들이 저조하면 규제 완화 정책의 방아쇠를 더 빠르게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거고, 여기서 좀 특이한 타입이 있어요. 2구 타입에서 경쟁률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죠. 근데 이 경쟁률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기 공급 세대 수가 5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5구는 이 8사와는 다르게 중도금 대출이 나오죠. 그래서 경쟁률이 5구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넣은 그런 모습이에요. 5구를 조금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와 제일 비싼 평당가이기 때문이죠.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5구를 하려면 중도금 이자만 4천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계산기를 미리 좀 두들겨 보신 분들은 이 4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보고 대부분의 생각을 바꾸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8사의 경우에는 근소하게 5구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5구보다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에 있죠. 왜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세 달마다 1억 2천 이상은 계속해서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게 아무래도 부담감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요즘 같은 시기에 두세 달마다 내 통장에서 억 단위로 계속 빠져나간다? 사실 이게 진짜 막상 하려면 결정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매 제한 8년이 있죠. 또 실거주 2년도 여기 적용이 되죠.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8사는 5구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헬리오시티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또 나왔어요. 16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둔촌주공 8사에 넣을 돈이면 헬리오시티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8사 2타입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둔촌주공의 실수요자의 청약도 꽤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사 2타입이 주방뷰가 많아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타입이죠. 욕 먹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청약이 꽤 들어갔어요. 그래서 1,500개의 청약 통장을 쓴 사람들은 8사 2타입이 인기가 없겠구나, 주방비 때문에 욕먹으니까. 그래서 틈새 공략을 했었던 거고, 그만큼 당첨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1순위의 해당 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이 13,600여 개가 들어갔고요. 1순위의 기타 지역에서는 3,731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순위를 두 개를 종합한 전체 평균 경쟁률은
4.7대 1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요. 예비는 500%까지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않는 타입들은 추가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접수를 받는 타입들은 이 노란색으로 된 타입들을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2순위 기타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청약 통장의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있죠. 내 통장이 24개월이 채 안 됐다든지 아니면 1주택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께서는 2순위로 이 타입들을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으로 얘기를 넘어가자면 1순위 평균이 4.7대 1이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경쟁률로 봤을 때 나는 계약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도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거란 거죠. 안 그래도 청약을 하기도 전부터 둔촌주공은 조합원들의 파티다. 이거 넣으면 호구 되는 거다 라고 다들 했었는데 통장 아깝다 왜 넣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 마음이 확신이 있다가도 안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이 둔촌주공이 아마도 작년 같은 분위기였으면 아마 나도 넣고 옆집 아줌마 삼촌도 넣고 또 뉴스 기사에서도 전부 당첨되면 대박인 당군일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얼음장처럼 냉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이 당첨되었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둔촌주공이 미분양은 안 나올 것이고 미계약분이 꽤나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그 흐름대로 역시나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요. 둔촌주공이 중심에 있어요. 용암보다 더 뜨거운 감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청약률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는 이 계약률까지 만약에 정말로 저조해 버린다면 둔촌주공의 공사비 조달이 안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둔촌주공이 공사가 또 멈출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둔촌주공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의 사업지까지도 PF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 롯데건설에 작은 문제가 좀 생겼는데 하필 둔촌주공에도 이 롯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그 행방을 따라가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둔촌주공의 이러한 분위기를 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